한국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겠죠? 한국어가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냐고요. 특히 제가 사는 카자흐스탄에서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이 한국어라는 언어가 어떻게 제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 작은 호기심이 어떻게 카자흐스탄 전역에 큰 변화를 일으켰는지 믿기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사람, 이름은 딜바르예요. 제가 대학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는 교사로 일하고 있었을 때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어라는 언어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영어, 러시아어만 가르치던 제 일상에 한국은 아주 먼 나라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꾼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로 전 세계를 강타한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였어요. 처음 봤을 때 그저 웃겼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고 춤도 이상했죠. 하지만 그 뭔가에 이끌리듯 계속 보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시작이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순간은 참 엉뚱했어요. 한국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전혀 몰랐지만 단순한 호기심이었죠. 그런데 그 호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정말 몰랐어요. 강남 스타일을 본 후 한국이라는 나라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 열정은 곧 제 직업까지 바꿔놓았죠. 제가 알마티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개설한 것도 그때쯤이에요.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막막했지만 동시에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소수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드라마, K-팝에 관심이 커지자 학생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나중에는 제 수업이 정말 인기 과목이 되어 대기자 명단까지 생길 정도였어요. 그런데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학생들이 한국어를 더 쉽게, 더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죠. 그때 떠오른 것이 바로 게임이었어요.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보던 게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저런 걸 수업에 도입하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제가 수업에서 처음 도입한 게임은 369 게임이었어요. 숫자를 한국어로 세며 틀리면 벌칙을 주는 단순한 게임이었지만 학생들에게는 큰 반응을 얻었어요. 특히 숫자 세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어서 아주 효과적이었죠. 첫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학생들이 처음 게임을 할 때는 조금 어색해했지만 점점 분위기가 풀리면서 모두가 신나게 웃고 떠들며 숫자를 외쳤어요. 그날 이후로 수업은 항상 기대되는 시간이 되었죠. 수업에서의 게임 도입은 정말 대성공이었어요. 학생들은 더 이상 한국어가 어렵고 딱딱한 언어라고 느끼지 않았어요.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익히게 되었고 경쟁 속에서도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덕분에 학생들 사이의 우정도 깊어졌고 수업 분위기는 더욱 활기차졌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그저 공부가 아니라 놀이로 바뀐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학생들 중에는 게임에 너무 몰입해서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었고, 진지하게 배우지 않는 몇몇 학생들 때문에 수업 진행이 어려웠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게임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학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게 되었어요. 게임이 끝난 후에는 항상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도입했어요. 학생들이 게임을 통해
배운 한국어 표현들을 다시 정리하고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죠. 이 방법이 생각보다 큰 효과를 발휘했어요. 학생들이 게임을 통해 배운 것을 더 오래 기억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한국어에 대한 흥미가 더욱 깊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수업은 카자흐스탄 내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수업이라 하면 딜바르의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어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함께 웃고 성장하는 공간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한국어와의 만남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 수업은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은 끊이지 않고 저 또한 그들에게 더 좋은 방법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수업이 점점 더 커지면서 저도 모르게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모든 학생들이 한국어를 잘 배워갈 수 있을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계속 고민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수업은 점점 더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매주 새로운 학생들이 등록했고, 기존 학생들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죠. 한국 드라마와 K-팝의 영향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저의 강의는 이제 카자흐스탄 내에서 필수 코스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쯤 되니 예상치 못한 고민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다 신경 써서 가르쳐야 하지? 학생들이 많아지니 개개인에게 맞춘 세심한 지도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생들 간의 실력 차이도 점점 두드러지더라고요. 어떤 학생들은 빠르게 한국어를 습득했지만 또 다른 학생들은 기초적인 발음조차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모두가 즐겁고 효과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학생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많지만 모두가 같은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특히 일부 학생들은 수업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어했고 그로 인해 포기하려는 학생들도 생겼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모두가 함께 성장해야 하는데 내가 너무 빠르게 수업을 진행한 건 아닐까? 저는 학생들이 수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수업을 3가지 단계로 나누기로 했어요.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레벨을 나눠 각자의 속도에 맞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특히 초급반에서는 한국어 발음과 기초적인 문법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중급반에서는 더 복잡한 문법과 회화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고급반 학생들은 실제로 한국어로 토론하거나 에세이를 쓰는 등 더 심화된 수업을 받게 되었고요. 레벨별 수업 도입은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초급반 학생들이 더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었고 중급과 고급반 학생들은 더 도전적인 과제를 통해 실력을 쌓아갈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또 있었어요. 중급반에서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공부는 잘하는데 한국어로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한국어로 대화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다른 큰 문제를 깨달았어요. 학생들이 한국어로 말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거였죠. 그동안 문법과 단어 학습에 집중하느라 실질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해 볼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로 했어요. 바로 수업 중에 한국어로만 말하기라는 규칙을 도입한 것이었어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 동안 한국어로만 대화하도록 유도했어요. 처음엔 모두 어색해하고 쑥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화하는데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틀리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웃음이 터지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빠르게 회화 실력을 늘릴 수 있었죠. 한국어만 사용하는 규칙을 도입한 후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어요. 그들이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나 또 한 번의 도전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역할극 수업에서 문제가 생겼죠. 학생들에게 한국 드라마 속 장면을 연기하게 하거나 한국의 일상적인 상황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팀 활동 중에 몇몇 학생들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특히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학생들은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학생들에 비해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이로 인해 수업에 뒤처지는 느낌을 받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어요. 역할극 팀을 무작위로 조 편성해서 각 팀이 돌아가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한 팀에 다양한 역할을 나누어 배정했어요. 주인공 역할을 맡는 학생도 있고 단순한 대사 한두 마디만 하는 학생도 있었죠. 이렇게 모든 학생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나누고 나니 팀 내 갈등도 점점 사라졌고 수업 분위기도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이 과정에서 제가 배운 건 학생들에게 주도권을 나누어 주고 그들 각자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결국 저의 수업은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학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즐겁게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학생들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큰 보람을 느꼈어요. 이제 저의 수업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한국 문화를 깊이 체험하고 서로 소통하며 협력하는 장으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 과정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 이렇게 많은 고민과 도전을 안겨줄 줄 몰랐지만 그만큼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행복해요.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다양한 의견과 감정도 생기잖아요. 그래서인지 갈등도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그중 하나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제 수업이 인기를 끌면서 학생들이 늘어나고 그만큼 더 다양한 사람들이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에게 역할극 과제를 주고 팀별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며 연기를 해보라고 했죠. 이 역할극 수업은 학생들이 한국어로 실질적인 대화를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날 한 팀의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았어요. 발표가 끝나고 나서 한 학생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오늘 수업은 정말 불편했어요. 저희 팀에서 제 의견을 전혀 말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학생은 평소 수업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었고 한국어 실력도 뛰어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이 팀 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했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궁금했죠. 그래서 저는 곧장 그 팀의 다른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팀원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그 친구가 너무 많이 나서서 다른 사람들은 말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우리가 의견을 말하려고 하면 그 친구가 다 끌고 가버렸거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팀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학생과 그 리더십에 눌려서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다른 학생들이 있었던 거죠. 이로 인해 팀 내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어요. 저는 팀원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먼저 각자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말하도록 했고, 덕분에 서로의 오해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각자가 팀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존중하고 의견을 고르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했어요. 결국 그 팀은 다시 화합할 수 있었고 함께 역할극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건 단순히 언어 교육만이 아니구나.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동안 학생들이 한국어 실력을 늘리는 것에만 집중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는 것 이상의 중요성을 느끼게 됐어요. 팀 활동과 역할극 수업이 단순히 한국어 연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학생들 간의 관계 형성과 소통 능력을 키워주는 중요한 기회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후 저는 수업 방식을 조금 더 변화시키기로 했어요. 단순히 한국어로 대화하는 수업을 넘어서 학생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중 하나가 소통의 날이라는 수업이었어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한국어로 표현하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주제는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는가와 같은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깊이 있는 대화로 이어졌어요. 소통의 날을 도입하고 나니 학생들이 서로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웠어요. 소통의 날을 통해 저는 학생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많이 알게 되었어요. 한 학생은 K-팝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저 취미를 넘어서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학생은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따뜻한 가족 문화를 보고 한국어에 매료되었고 언젠가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학생들은 각자의 이유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더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저는 또 다른 감동적인 사연을 듣게 되었어요. 평소에 조용했던 한중년 학생이 용기를 내어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선생님, 사실 저는 제 아이가 한국에서 유학 중이라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 아이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단순한 취미나 학업이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 닿았어요. 학생들은 저마다의 사연과 이유를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이러한 소통의 날 수업을 통해 저는 학생들과 더 깊은 소통을 할 수 있었고 그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건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한국어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열고 서로 소통하며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이었어요. 그 과정이 제게도 큰 보람을 안겨주었죠.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었어요. 학생들이 소통의 즐거움은 느끼고 있었지만 여전히 일부 학생들은 한국어 발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어의 독특한 발음 예를 들면 받침 발음이나 이중 모음, 은 카자흐스탄 학생들에게는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졌죠. 그래서 저는 발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발음 교정 게임이었어요. 학생들이 발음을 틀리면 벌칙을 받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발음을 익히게 했어요. 학생들은 이 게임을 통해 발음에 집중하게 되었고 서로의 발음을 교정해주면서 큰 재미를 느끼기도 했어요. 발음 교정 게임을 하면서 학생들이 웃고 떠들며 발음을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뿌듯했어요. 그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한국어 발음을 익히게 되었죠. 이렇게 학생들이 더 편안하게, 더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들을 도입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배움의 의미를 새기게 되었어요. 그들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있었고 저 역시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었죠. 이러한 과정에서 저의 한국어 수업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서 학생들과 저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며 배우는 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었어요.
학생들과 함께할 때마다 저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교사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요. 이 모든 과정이 너무 감사해요.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네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여정에서 제가 배운 것은 한국어 그 자체보다 더 큰 것들이었어요. 제 한국어 수업은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어요. 매 학기마다 새로운 학생들이 저의 수업을 찾아오고 졸업하는 학생들도 계속해서 한국어 실력을 키워가고 있죠. 이제 저는 단순한 언어 교사라기보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카자흐스탄에 알리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수업은 더 이상 대학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외부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답니다. 강연 요청도 자주 들어오고 한국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는 게 느껴져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큰 고민이 남아 있어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은 넘치는데 그 열정에 비해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학생들은 단순한 한국어 지식을 넘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걸 보면서 저도 더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순간 학생들이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한국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어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한국어 수업에 한국 문화 강의를 추가했어요. 한국의 명절, 전통의식, 한국인의 생활 방식 같은 주제로 수업을 확장한 거예요. 이 수업은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모두가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열정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어는 이제 단순한 언어가 아닌 그들이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다리가 된 셈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가르쳤던 한 학생이 저에게 찾아와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선생님, 저 다음 학기부터 한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선생님 덕분에 한국어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그 덕에 제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가르친 한국어가 그 학생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실제로 그 꿈을 실현할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사실이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한국어 교육이 이제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제가 가르치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학생들에게 꿈을 이룰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했어요. 저는 그 학생이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잘 해내길 진심으로 응원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통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가끔은 힘들 때도 있었어요. 내가 과연 학생들에게 충분히 가르치고 있는지,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도와주기에 부족하지는 않은지 자책하는 순간들도 있었죠. 그러나 학생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저와 소통하며 배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힘을 얻었어요. 학생들과 함께할 때 저는 늘 배우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들의 열정과 노력이 저를 더 나은 교사로 만들어주거든요. 이제 저는 한국어 교육이 단순한 언어 가르침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어는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고 그들을 새로운 기회로 이끌어주는 열쇠인 셈이에요. 저는 그 열쇠를 쥐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껴요. 그러던 중 저에게 또 하나의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바로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받았거든요.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기관에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처음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것은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이것이 저의 또 다른 도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맡기로 결심했고 카자흐스탄 전역에 있는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이 과정에서 다른 교사들과도 협력하며 더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 학생들을 돕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료 교사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한국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 그리고 그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 그 이상이에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요. 제 수업은 이제 단순한 교실을 넘어섰어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알리고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회도 생겼어요. 이제 저는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한국어 학습자들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국어는 제 인생을 바꿔놓은 열쇠였어요. 이제 저는 그 열쇠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제 수업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저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어를 통해 여러분도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어는 그 문을 열어줄 거예요. 딜바르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도 그녀의 열정과 도전을 본받아 한국어를 배우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